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정치권의 전면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최상병 특검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이 야당과의 전면전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고, 민주당을 포함한 7개 야당이 함께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정권 몰락을 앞당길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첫 소식 우영기 기자입니다. 국민의 명령이다. 최병 특검 즉각 공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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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까지 7개 야당 대표단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 늘어서 최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탄핵도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거부권을 기어이 행사한다면 역사의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권 몰락의 지름길입니다. 대통령의 헌법 무시가 계속된다면 탄핵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전면전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을 협상 카드로 쓰라,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야당과의 전면전을 부추긴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덕수 총리가 제2요구안을 처리하면 대통령이 제가하는 수순입니다. 공수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 법안은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겁니다. 가중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후 취지나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이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전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이어갑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총선 백서 특위위원장을 맡아 한동훈 책임론을 언급했던 조정훈 의원, 당 안팎의 압박에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출마 요구도 나왔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총선 백서 특위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동훈 책임론을 언급했던 조 의원의 당대표 출마설이 확산되자 친한계뿐 아니라 당내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한동훈 책임론을 부각시키려고 한다. 용산은 건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백서 TF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백서 TF에 대한 신뢰를 얼마나 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돼야 여기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것이지. 조 의원은 오늘 백서는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 원로들은 황 의원 비대위원장을 만나 백서 발표를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떤 특정인의 무슨 그 책임을 묻는 그런 식이 아니라 우리가 신중하게 잘 해서 미래를 준비한 정비록 같은 그런 것으로 생각을 갖고 해야 됩니다. 한 상임고문은 한 전 위원장 본인이 정치를 한다고 했으면 끝을 봐야 한다. 정치의 다음이란 없다며 등판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당내 홍준표 대구시장의 전당대회 출마 요구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이 당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분 아니에요. 예. 그럼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나서서 구해야죠. 한동훈 탓만 하지 말고 직접 나서라는 취지인데 홍 시장은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정부의 K씨 미인증 제품 해외 직구 금지 논란이 여당 잠룡들에게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이 정책을 비판했던 한동훈, 나경원, 유승민 세 사람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격한 겁니다. 이 정작 대통령실은 정책 혼선에 사과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K씨 미인증 제품 해외 직구 금지 조치에 우려를 쏟아낸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SNS를 통해 유해물질 범벅 어린이용품이 넘쳐나고 500원 숄더백, 600원 목걸이가 나와 기업 고사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가 손 놓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문제라며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를 비판했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당선인과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한 겁니다.
원외 인사인 한 전 위원장도 비판 대상인 여당 중진에 포함되는지 묻자 오 시장 측은 당 비대위원장을 했으니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잠룡 세 사람에게 견제구를 날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뜬금없는 뒷북이라며 대통령실을 향해 말할 배짱은 없냐고 맞받았고 오 시장은 여당 내 야당이 되어야지 야당보다 더한 여당은 자제되어야 한다며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한 전 위원장과 나당 선의는 오 시장의 비판에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정작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끼쳤다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송구합니다. 윤 대통령은 정책의 사전 검토와 의견 수렴, 당정 협의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일주일 사이에 크게 떨어졌습니다. 며칠 사이에 당원 10,000명 이상이 줄탈당을 신청하고요. 민주당 지도부는 추미애 국회의장 탈락의 후폭풍이라고 보고 당원들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이후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6.1%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념 성향이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에서 당 지지율이 9.4%포인트 하락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친명 지도부는 추 당선인 탈락에 반발해 지지층이 이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은 윤석열 정권과 맞짱 트는 통쾌감을 추미애를 통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의장 경선 이후 지금까지 탈당 신청을 한 민주당원은 10,000명이 넘는 걸로 전해집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많을 땐 하루 7,000명이 탈당 신청을 했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주말 사이 당원들을 만나 달래면서 그래도 좀 잦아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오늘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당원 권한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방선거 공천권을 가진 시도당 위원장 선출에 권리당원의 의사를 더 많이 반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원도 2배로 늘리고 당원의 권한도 2배로 늘리고 당원 중심의 정당을 통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반면 비명계 내에선 지지율 하락을 국회의장 후보 선출 때문으로 보는 건 잘못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후보 선출은 합리적이었다. 강성 당원에 휘둘리는 모습은 오히려 중도층 민심에 안 좋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김정숙, 김건희 두 전현직 영부인이 이슈의 중심에 섰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청와대 시절 인도 방문이 셀프 초청이냐 정상 초청이냐 이 공방이 다시 불붙었고 김건희 여사는 추가 고발을 당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 인도 정상 초청에 따른 첫 영부인 단독 외교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정치권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재밌네요라고 비꼰 뒤 제가 과거 셀프 초청 사실을 확인했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2년 전 국정감사에서 외교부 공문을 공개하며 청와대가 먼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요청했다는 셀프 초청 의혹을 다시 제기한 겁니다. 이 타지마할 방문을 위해서 출국 2주 전에 셀프로 인도 방문을 요청을 하고 긴급 상황을 만들어서 단 3일 만에 긴급 예비비를 통과시켰다라는 내용을. 그러자 회고록을 쓴 최종건 전 외교부 차관은 인도 정상의 초청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인도 측의 최초 초청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바쁘면 아내를 보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김정숙 여사가 공식 초청장을 받은 것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수사 물타기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배우자 범죄 의혹 방탄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입니다. 한편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제기한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는 오늘 가방 외에 화장품과 향수도 받았다며 김건희 여사를 추가 고발했습니다.
김 여사가 가방과 함께 인사청탁을 받는 정황이 담긴 자료도 제출했다고 백 대표는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누구 나오라는 거예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한정 위원장이 홍 시장에게 나오라고 했어요? 네, 그건 아니고요. 여권에서 홍 시장에게 전당대회 출마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매일 한동훈 때리게 할 거면 아예 나와서 붙어보라는 겁니다. 내가 이 당을 구하겠노라 이러고 한동훈과의 건건일척의 승부를 벌이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그건 안 하고 계속 때리기만 하고 있어요. 홍준표 시장이 경상도 상남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좀 쫄보더라. 두 사람 나오면 흥행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대구시장이 당대표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단 나올 수는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당규에 이 지자체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막는 규정은 없거든요. 하지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지자체장과 당대표를 동시에 하는 건 어렵겠죠. 찾아보니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진짜 나오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한동훈 때리기 그만해라 이런 취지예요? 네, 당내에선 홍 시장 잘한다는 목소리가 많진 않죠. 정치인 홍준표의 효용이나 씀씀이 이것이 거의 이제는 고갈돼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홍 시장 한 전 위원장을 향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SNS에서 초짜가 짜고 총선 말아먹었다. 뻔뻔한 얼굴들이 정치판에서 사라졌으면 한다고 맹비난했는데요. 이 글 현재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경찰의 유감? 왜요? 네, 이재명 대표가 올 1월 피습당한 직후에 경찰이 전담 보호팀을 구성했는데요. 민주당이 총선 이후에도 계속 경호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민주당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경찰은 왜 경호를 중단한 걸까요? 네, 취재해보니 3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먼저 당대표의 경호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경찰의 경호 규칙에 전현직 대통령 후보는 있지만 정당 대표는 없어 규정 없이 무한정할 수는 없다고요. 총선도 끝났는데 민주당 대표만 경호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고 민생 치안 인력을 정치인만 보호하는 데 쓸 수 없다는 이유도 됐습니다. 자, 지금 당대표 경호 규정이 없다고 했는데 총선 때 했었잖아요, 그죠? 네, 그때는 한시적으로 전담팀을 가동한 건데요. 이재명 대표, 배현진 의원 등 이 정치인들 피습이 잇따르자 예방 차원에서 전담팀을 꾸린 거죠. 주요 정치인에 대한 전담 신변 보호팀을 조기에 가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동대 중에 전담 경호부대를 편성해서 상황에 맞는 치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피습 전엔 이 대표 주변에 이렇게 근접 경호가 없었지만 피습 후엔 경찰이 근접 경호를 했고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 주요 정치인 경호 역시 강화됐습니다. 자, 그럼 이 대표 근접 경호가 사라진 거예요? 네, 그건 아니고요. 그제 광주 5.18 기념식에 참석한 이 대표 주변을 보면 경호원들이 있죠. 귀에 경호 장비 꽂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네요. 네, 민주당이 꾸린 자체 경호팀입니다. 이날 처음으로 가동됐다고 하는데요. 자체적으로 근접 경호를 해야 할 정도로 민주당에겐 트라우마된 것 같은데요. 정치권엔 이런 걱정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을 시인한 가수 김호중 씨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경찰이 유흥주점과 식당 동석자들로부터 김 씨가 술을 마셨다라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술을 몇 잔 마셨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한 건데요. 먼저 이준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 뺑소니 직전 들렀던 식당과 유흥주점 두 곳에서 각각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당일 함께 술을 마셨던 복수의 동석자가 김 씨가 술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한 겁니다. 전화로 조사했는데 어떤 술을 몇 잔 마셨는지 대략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9일 저녁 김 씨 등 일행 5명은 강남구 식당에서 소주 7병과 맥주 3병을 주문했고 대리운전으로 자리를 옮긴 유흥주점에서도 술을 마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동석자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김 씨가 사고 당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를 웃도는 수준까지 술을 마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씨의 추정 음주량과 알코올 도수, 체중 등을 이용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산해보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이를 위해선 체중 측정 등 김 씨의 협조가 필요한데 조지호 서울경찰청장도 김 씨가 공인인 만큼 수사에 적극 협조하길 기대한다며 음주운전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경찰은 김 씨 소환 조사 때 동석자 진술과 말이 다르면 동석자도 불러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의 매니저는 김 씨의 옷을 입고 거짓 자수했었죠. 채널A가 사고 이후 매니저가 김 씨의 옷을 입은 모습이 담긴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와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는지 집중 수사 중입니다. 배준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 사고를 낸 1시간 뒤 현장에서 200m쯤 떨어진 골목길로 남성 2명이 걸어옵니다. 잠시 뒤 걸어온 길을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두 남성 중 한 명이 입은 옷에 특이한 무늬가 그려져 있습니다. 다름 아닌 사고 당시 김호중 씨가 입었던 상의입니다. 하지만 한눈에 봐도 김 씨와는 몸집이 다른 이 남성. 김 씨의 매니저였습니다. 불과 1시간 전 김 씨가 사고 직후 같은 옷을 입고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두 장면 사이 김 씨와 매니저가 어딘가에서 만나 옷을 바꿔 입은 겁니다. 이들은 골목 안쪽 주차장에 서 있는 김 씨의 사고 차량으로 다가가 찌그러진 차량 앞면을 살펴보고는 함께 차를 타고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1시간여 뒤 해당 매니저는 대리운전을 불러 사고 차량을 몰고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자수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김 씨는 또 다른 매니저 한 명과 경기도 구리의 호텔로 떠났습니다. 사고 당일 김 씨가 식당과 유흥주점, 사고 장소에까지 줄곧 이 옷을 입고 있었는데 특이한 무늬가 그려져 있다 보니 옷까지 바꿔 입고 운전자 바꿔치기와 증거인멸을 준비한 겁니다. 이때 차량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도 함께 폐기된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 본인을 비롯해 증거인멸과 운전자 바꿔치기에 연루된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2명에 대해 오늘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김호중 씨의 소속사는 매니저가 옷을 바꿔 입고 대리 자수한 걸 김호중 씨가 몰랐다고 밝혔었죠. 김 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김 씨는 매니저의 대리 자수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이세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사고를 낸 건 9일 밤 11시 54분. 그리고 2시간이 지난 10일 새벽 2시쯤 김 씨 옷을 입고 매니저가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자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바꿔치기 사실이 드러나자 김 씨의 소속사 대표는 자신이 매니저에게 거짓 자수를 시켰고 김 씨는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채널A 취재 결과 김 씨도 이런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김 씨가 매니저가 경찰에 대신 출석할 것을 알고 옷을 바꿔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음주, 운전자 바꿔치기, 도주 모두 다 시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폐기는 김 씨도 몰랐던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연일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자 김 씨는 창원 콘서트 첫날인 지난 토요일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루 전인 금요일부터 변호사에게 죄가 죄를 부르고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는다며 심경 변화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고 열흘 만에 공식 입장을 통해 대중들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김호중 씨가 음주 사실을 시인했는데도 이 정작 향후 합동 공연이 강행된다고 해 또 논란입니다. 결국 돈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김호중을 모델로 쓴 광고주들도 황망한 처지입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김호중이 출연 예정인 오케스트라와의 합동 공연이 사흘 뒤 강행될 전망입니다. 공연 주관사는 일정이 촉박해 출연자를 교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초 주최사인 KBS는 오늘까지 김호중의 대체 출연자를 정하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김호중의 출연이 강행되자 KBS는 주최사에서 손을 뗐습니다. 김호중 측은 이번 공연 출연 여부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출연을 고사할 경우 김호중 쪽에 공연 취소의 규칙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 따른 금전적 후폭풍은 갈수록 커질 분위기입니다.
증거인멸 시도에 공연 강행까지 이어지면서 김호중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는 상황. 김호중을 홍보 모델로 기용한 광고주들은 전전긍긍입니다. 한 건강관리업체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김호중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게 없어 답답한 처지를 전했습니다. 조그만 중소기업 입장에서 충격이 크다면서 광고 취소 여부는 수사 결과가 나와야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김호중은 현재 화장품, 안경 등 여러 홍보 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간 출연료가 2억 원 정도로 알려진 가운데 통상 법령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위약금은 출연료의 2~3배 정도 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네, 안희 기자, 사회부 최재원 기자와 이 사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음주 정황이 나와도 입에만 댔다라고 하면서 부인하더니 갑자기 내가 음주를 마셨다 인정을 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네, 이 구속만은 피해보자는 급박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강제 고인이 되는 모습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순간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 타격, 돌이킬 수 없게 된다고 봐야겠죠. 사고 발생 열흘이 지나면서 증거인멸이며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이며 다수 드러나면서 구속 가능성 높아졌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확보한 영상만 봐도요. 사고 직후 현장에서 약 2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와 전화를 하는 모습이죠. 경찰은 이때 통화에서 무언가를 마시고 사고를 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시죠. 김 씨 소속사 측이 현장으로 매니저를 보낸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 김 씨와 옷을 바꿔 입고 김 씨의 사고 차량을 끌고 가는데요. 이후 경찰서로 가서 이 대리로 허위 자수를 하고 이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도 폐기된 걸로 추정됩니다. 그 사이 김 씨는 경기도 구리의 한 호텔로 또 다른 매니저와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17시간 동안 경찰 추적을 피해 이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과 녹취 등 증거가 계속 나오자 부인하며 더 버티다가는 진짜 구속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부인하면 오히려 구속될 수 있다. 이 위기감이 컸다. 구속을 피하고 싶어 한 이유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요. 이 금전적 손해가 가장 큰 이유로 보입니다. 이 사고 이후 김 씨는 지난 11일, 12일은 경기 고양시에서 지난 주말엔 이틀 동안 경남 창원시에서 공연을 강행했습니다. 여론의 문매를 맞으면서도 4차례나 공연을 이어간 건데요. 심지어 오는 23일과 24일에 있을 이 세계 4대 오케스트라 합동 공연도 이 공연자 대체 없이 진행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주말 공연의 티켓값만 무려 40억 원의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이러한 금전적 문제 때문에 이 음주를 부인해 왔던 걸로도 해석이 되는데 혹여 구속돼 공연이 불발된다면 이 막대한 규모의 위약금을 물어줘야 할 일에 대비해서 스스로 음주를 시인하고 경찰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 김호중 씨가 팬클럽에 입장문을 올렸는데 내용이 뭔가 좀 아리송한 대목들이 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은 삭제됐는데요. 이 김호중 씨는 어젯밤 팬클럽에 직접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팬클럽 식구들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며 이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안다고 적었습니다. 팬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힌 거죠. 그러면서도 이 모든 결과가 나오면 이곳 집으로 돌아오겠다거나 이 식구들의 꿈을 저버리지 않겠다며 복귀 의지도 확실하게 내비쳤습니다. 이 술을 마셨다고 진술을 했지만 음주운전 혐의 입증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보니 그런 점을 노린 것 아니겠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또 오늘 대리자수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인정한 것도 이 교사보다 방조가 형량이 더 적기 때문에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사건으로 대검찰청이 쫙 봤더니 법에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 그러면서 입법건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뭐가 미진하다는 거예요? 네,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 지금 불리고 있는데요. 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거나 음주운전이 적발된 뒤 이 측정 행위를 방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추가로 이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를 엄벌하겠다는 겁니다. 이 검찰은 법을 만들어서 음주 측정을 못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를 확실히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음주운전 절대 하면 안 되는 범죄죠. 그런데 그렇다고 음주운전하는 사람만 골라서 고의 사고를 냈다면
그것도 범죄입니다. 그런 사기범이 붙잡혔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식당 앞을 서성입니다. 누군가를 찾는 듯 주변을 계속 맴돌더니 급히 오토바이를 타고 어딘가로 이동합니다. 잠시 후 골목 끝에서 천천히 나타나는 오토바이. 흰색 SUV 차량이 좌회전을 하자 그대로 달려가 옆을 들이받고 넘어집니다. 뭐야? 다리를 붙잡고 절룩이던 남성. 음주운전 차량을 노린 보험 사기범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부부가 운전대를 잡을 때까지 기다린 뒤 일부러 사고를 내고 112에 직접 신고까지 했습니다. 음주운전이면 과실 산정은 물론 형사 합의금을 타는데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양쪽 모두 음주 측정을 했고 SUV 운전자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속마음은 솔직히 일부러 이거 와서 박은 건가? 사고 과정이 수상하다 생각해 영상 수집에 나섰고 고의사고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병원에 입원해 있던 3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피의자로 전환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보험 사기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제주 항구에서 부둣가에 들어온 트럭이 갑자기 바다로 추락합니다. 차에 타고 있었던 건 노부부인데요.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불이 켜진 위판장에 1톤 트럭이 들어옵니다. 방향을 틀어 주차를 하는가 싶더니 벼랑간 속도를 내며 그대로 바다로 추락합니다. 추락 방지턱이 설치돼 있지만 트럭을 막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제주 성상포항 위판장에서 1톤 트럭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새벽 4시 30분쯤. 사고 트럭엔 70대 남성 운전자와 60대 아내가 타고 있었습니다. 신고 5분 만에 해경이 현장에 도착했고 해경대원들이 차량 안에 있던 부부를 구조합니다. 트럭에 사람 없어 한 번 더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구조 당시 부부는 심정지 상태였지만 현장 응급조치 끝에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밤새 잡은 생선을 판매하려 위판장에 왔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짜 미숙으로 제가 판단은 하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해경은 차량을 인양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불이 난 현장에서 불을 낸 범인을 찾던 경찰. CCTV 사각지대 지역이라 어려움을 겪던 중 단서를 찾아내는데요. 바로 이 외벽 대리석이 범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주택가 한쪽에 불길이 치솟고 한 남성이 경찰 파출소로 달려가 신고합니다. 곧이어 경찰관들이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끄기 시작합니다. 건물 주차장 폐지 더미에서 불이 난 건 지난 13일 오전 11시 반쯤. 신속한 대처 덕에 불은 얼마 안 돼 꺼졌습니다. 옆에 그 승용차도 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자칫하면 대형 사고, 대형 화재가 날 수 있었기 때문에. 사고 조사를 위해 CCTV를 살펴보던 경찰. 화재 현장을 직접 비추는 CCTV가 없다 보니 화재 원인을 찾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변 건물의 외벽 마감재로 쓰인 검은 대리석이 사건 해결에 결정적 단서가 됐습니다. 한 남성이 담배를 피우다 화재 직전 폐지 쪽으로 꽁초를 던지는 모습이 희미하게 비춰진 겁니다. 이 건물 외벽 마감재는 대리석입니다. 이 유리나 거울만큼은 아니지만 표면이 매끄러워 저희 취재진의 모습이 반사돼 비칠 정도인데요. 이곳에 반사된 실화 장면이 CCTV에 담기면서 화재 원인이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이 건물 외벽에 겁이 비쳐서 보여가지고 그 비친 모습으로 저희가 검거를 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신원을 특정해 불을 끈 지 1시간 만에 2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실화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연세대 기숙사에서 바닥 타일이 솟구치면서 붕괴 조짐 아니냐 논란이 있었죠. 서울시가 오늘 긴급 안전 진단에 나섰습니다. 일단 육안상으로는 구조적 위험이 안 보인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학생들 여전히 불안을 호소합니다. 이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타일 일부가 제거된 바닥 곳곳에 수리 예정이라 적힌 종이 여러 장이 붙었습니다. 바닥이 서로 어긋나 있고 일부 타일은 솟구쳐 들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 기숙사 식사 공간 바닥에서 일부 타일이 들뜨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붕괴 조짐이라며 학생들의 불안이 커지자 서울시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육안으로 안전진단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바닥 타일이 팽창하면서 생긴 현상으로 추정된다며 구조적 위험은 보이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전부터 그게 조금 보였는데 가면 갈수록 되게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조금 심각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바로 기숙사에서 짐 챙겨서 아는 형 자취방으로 택시 타고 갔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이제 안전에 대해서 검사를 했고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이제 봤는데 그 검사를 했다는 게 몇 년 전이더라고요 이미. 솔직히 좀 불안한 면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내일부터 전문 업체를 통해 정밀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밀 점검을 통해 문제가 된 지하 1층의 바닥 상태를 점검하고 외부 건물 기울기 등 전체 건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정부는 오늘 자정까지 복귀하라라고 최후 통첩했죠. 4시간 반 뒤면 시한이 끝납니다. 아직까지 복귀는 미미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성원 기자, 전공의들 상황 전해주시죠. 이곳 세브란스 병원에선 아직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이른바 빅5 병원에서도 전공의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1년 단위로 수련을 받는 전공의는 수련 공백이 총 3개월을 넘게 되면 1년 더 수련해야 합니다. 내년 초 전문의 자격 시험을 앞둔 3, 4년차 전공의 2,900여 명은 수련 기간이 부족해 시험을 못 보게 됩니다.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2월 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의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오늘까지 복귀해야 합니다. 정부는 복귀 시한 연장 가능성도 일축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이탈한 것은 이런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그 업무 개시 명령 등 행정 명령도 위반한 상태로 가 있는 이제 불법 이탈이라는 것이죠. 정부는 다만 개전에 정의 있고 반복하지 않겠다는 게 담보되면 정상 참작도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체 레지던트 9,996명 중 지난 16일 기준 현장 잔류 인원은 6.2%인 617명입니다. 지금까지 세브란스 병원에서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오늘부터는 병원이나 약국 갈 때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건강보험 누수를 막으려고 확인 절차를 강화했기 때문인데요. 시행 첫날 현장 곳곳에서는 혼선을 빚었습니다. 강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이비인후과 의원.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은 환자가 난처한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결국 이 환자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오늘부터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땐 신분증을 꼭 제시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습니다. 최근 건강보험을 대여, 도용하는 사례가 늘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한 겁니다. 그동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면 됐지만 오늘부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나 전자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주민번호가 적혀있지 않은 신여권은 제외됩니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 때보다 3배 넘는 진료비를 내야 합니다. 2주 안에 신분증을 들고 다시 방문해야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들은 바뀐 법을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불편하니까 제가 진료 못 보게 되고. 곤란하기는 병원도 마찬가지. 원무 자체에서 굉장히 많이 붐비는 시간에는 불편감이 많습니다.
신분 확인을 해달라는 요청 자체가 환자분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수가 있어요. 정부가 바뀐 제도를 지난달부터 홍보하기 시작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채널A의 2달간의 추적 단독 보도를 이어갑니다. 우리 국민은 강원랜드에서만 카지노 도박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제주도 카지노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해외 영주권을 만들어주겠다는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작은 섬나라 바누아투의 영주권을 받아주고 도박을 부추기는 겁니다. 경찰은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제주의 한 유명 호텔 카지노. 내국인 입장이 가능한지 묻자 곧바로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내국인은 영주권자만 입장하는 건데 외국인만 입장하고요. 그런데 채널A 취재 결과 내국인에게 외국 영주권을 대신 발급해주고 카지노 도박까지 부추기는 브로커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제주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 테이블을 임대 운영하는 전문 모집인이었습니다. 이런 기사가 게임을 하는 거 돈을 내주고 올림피가 나오고 이제 예를 들어서 3,600에 나왔다. 그 600을 드리고 3,000을 까는 거예요. 영주권 발급에 3천만 원이 드는데 카지노에서 일정 금액 이상 도박을 하면 그 수수료로 대체하겠다는 식입니다. 영주권을 받을 나라로는 오세아니아의 작은 섬나라 바누아투를 꼽았습니다. 바누아투 10년에 한 번 내요. 그리고 자동 계정 갱신다.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돈이 안 들어요. 해외 가서 주차 비행기 타고 게임하는 거보다 100번 나아요. 한 달이면 영주권이 나오는데 모두 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합법이요? 이게 합법이니까 불법 합법의 차이는 가짜 진짜거든요. 진짜로 합법이에요. 하지만 허위로 해외 이주 신고서를 내고 영주권을 받는 행위, 도박을 종용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경찰은 해당 브로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우입니다. 채널A는 취재 과정에서 내국인 물색부터 브로커 소개, 영주권 발급 대행까지 조직적으로 연계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대형 호텔 카지노의 연루 가능성까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승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제주 유명 호텔 인근 마사지 업소입니다. 마사지를 받는 도중 업주가 대뜸 카지노에 왔냐고 묻습니다. 카지노 오신 거야? 한국 사람이니까 못하죠. 그거 저도 하던데 뭐 영주권 만들어서 하던데. 어떻게 만들어요? 간단해요. 간단하다고 하던데. 소개시켜줄 거야? 그 자리에서 카지노 브로커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도 겁니다. 사장님 어디 있어? 여기 손님이 한 분 오셨는데 게임하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데. 번호 알려줘. 내가 커피 마시자. 그렇게 소개받은 카지노 브로커는 직접 방문 없이도 바누아투 영주권을 발급받는 방법 등을 설명해 줍니다. 바누아투는 코로나 때 생긴 프로그램이에요. 시작하면서 여행을 뚫은 건데 거기 갔다 누가 해요? 서류를 주고 한 달에서 한 달 후로 그 안에 무조건 나와요. 이런 방식으로 카지노에 출입시킨 사람이 10여 명이라며 제주도 카지노의 허점도 알려줍니다. 제가 만들어준 사람이 15명. 일단 제주도는 해외 이주 확인서만 있으면 입장이 가능해요. 서울 쪽은 좀 필요해요, 서류가. 인천이랑. 경찰은 마사지 업소와 카지노 브로커, 대행 여행사와 함께 유명 호텔 카지노의 조직적 연계 가능성도 수사 중입니다. 정부도 영주권 관리가 허술한 국가와 출입국 없이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이란 대통령이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산악지대에서 발견된 헬기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헬기 노후화와 악천후가 원인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란 사회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19일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댐 준공식에 참석한 라이시 이란 대통령. 행사가 끝난 뒤 헬기를 타고 귀환을 하던 도중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헬기는 디즈마르 산악지대에 떨어졌는데 헬기 꼬리 외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났습니다. 라이시 대통령과 함께 헬기에 타고 있던 외무장관 등 탑승자 9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갑자기 기상이 악화되면서 안개가 끼고 비가 쏟아졌는데
헬기 추락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به آذربایجان شرقی رفته بود در هنگام عزیمت از این سد به مقصد پالایشگاه تبریز به علت شرایط نامساعد آب و هوایی دچار سانحه شد. 자욱한 안개와 강추위로 인한 기상 악화로 추락 헬기 수색에만 15시간이 걸렸습니다. 일각에선 이스라엘 배후설 등이 제기됐지만 외신들은 테러 가능성보단 노후된 기체 상태를 지적했습니다. CNN과 인터뷰한 한 군사 전문가는 제재로 인한 부품 부족과 나쁜 날씨가 겹쳐 사고가 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알려졌던 정권 2인자의 사망 소식에 이란 사회는 크게 동요하는 모습입니다. 이란의 성지인 마슈하드에 모여있던 친정부 성향 시민들은 통곡했지만 수도 테헤란에서는 반정부 성향 시민들이 모여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는 오는 7월 열릴 예정입니다. 개혁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후보로 나오긴 어려울 거고 쉽게 보수파가 계속 정권을 잡아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각에선 라이시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이란 내부뿐 아니라 중동 전체 정세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81세와 77세, 미국 대선에서 맞붙을 유력 후보들의 나이입니다. 트럼프는 바이든의 고령 리스크를 공격해왔죠.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다가 30초 넘게 말을 멈추면서 역공을 당하고 있습니다. 김용선 기자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열린 전미 총기협회 연례회의. 강단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역 주민들을 칭찬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They helped make America into the single greatest nation in the history of the world. 그런데 1시간 30분 연설 말미에 갑자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듯 고개만 돌리고 입을 떼지 못하다 약 35초가 지난 뒤에야 가까스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But now we are a nation in decline. 바이든 대통령 지지자들은 올해 77세의 트럼프가 노망이 났다. 대통령을 맡을 몸 상태가 아니다라며 이 장면을 SNS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측이 바이든 대통령의 말실수를 포착해 81세 고령 리스크를 부각시켜 왔는데 역공을 당하게 된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에 연설에서 음악이 나오면 30초 정도 멈추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건강 이상설을 반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발언 당시 대사를 알려주는 프롬프터가 고장났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필리핀의 한 소도시 시장이 중국 간첩이라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시장 사무실 뒤편에 수백 명이 감금된 범죄 소굴이 발견되는가 하면 출신 배경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필리핀 대통령도 아무도 그를 알지 못한다라면서 이 사안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송정현 기자입니다. 필리핀 북부의 작은 섬 루손에 있는 소도시인 반반시. 이곳을 이끄는 시장은 35세 젊은 여성 앨리스 거입니다. 그런데 취임 2년째를 맞은 그가 중국 간첩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당국이 올해 3월 거 시장의 사무실 뒤편에 있는 온라인 카지노에서 중국인과 외국인 등 700여 명이 감금돼 구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 장소는 카지노가 아닌 로맨스 스캠 같은 사기 범죄 소굴이었다며 8헥타르 규모의 땅 절반과 헬기 한 대의 소유자가 거 시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거 시장의 출신 배경도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 시장은 2022년 선거에 당선됐는데 당시 유세 연설에서 어머니는 필리핀인, 아버지는 중국인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 출신 배경이나 학력 등을 묻는 상원 청문회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도 아무도 그를 알지 못한다며 이민국과 함께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내무지방 행정부는 거 시장에게 심각한 불법 행위가 발견됐다며 시장 직무정지를 권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친미 독립 성향으로 알려진 라이칭더 신임 대만 총통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중국을 향한 첫 일성은 대만의 선택을 존중하라는 선언이었는데요. 중국은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대만, 양안 관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于事已至诚，向全国人民宣誓，于必遵守宪法。 오늘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취임 연설부터 중국에 각을 세웠습니다. 因此，我希望中国正视中华民国存在的事实，尊重台湾人民的选择。 독립이라는 단어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 첫 일성부터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사실상 거부한 겁니다. 即使全盘接受中国的主张，放弃主权，中国并吞台湾的企图并不会消失。 미국에 대해선 양국 군사 협력이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더할 것이라면서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는 등 친미 성향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은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 독립은 죽음의 길이고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중국 정부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미국 기업 3곳을 제재한다고 밝혔는데 일각에선 미국과 대만을 겨냥한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중국 SNS에서는 라이 총통의 취임 관련 소식이 대부분 차단되는 등 검열 흔적도 나타났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네, 중국엔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 측에 돈을 주는 차이리라는 풍습이 있죠. 갈수록 금액이 커지면서 흉기 다툼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아예 결혼을 포기하는 중국 청년들 늘고 있는데요. 악습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국을 세계를 가다 이윤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한 가정집의 법원 직원과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我们现在就是等女方稍微洗漱一下，我们就带上警车往宁乡发现走。 아내에게 숨겨둔 아들이 있다며 사기 결혼을 주장한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혼 당시 아내에게 준 우리 돈 5천만 원 상당의 차일이 결혼 지참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여성이 거부하자 법원이 나선 겁니다. 결혼 지참금은 신랑 측이 신부 가족에 존중을 표시하는 관습이지만 갈수록 거액이 되면서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파혼한 뒤 차일이를 돌려받지 못한 남편이 전 장모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차일이를 둘러싼 갈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아 선호 사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3천만 명이나 많은 성비 불균형 문제가 차일이를 끊어내기 힘든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彩礼作为一种文化，我认为不可能完全废除。 중국인들의 의견도 엇갈립니다. 我觉得天价彩礼是陋习，就是从我的角度来讲，它是有点物化女性的感觉。我觉得这是挺正常的一个事儿。在我们那块儿呢，彩礼跟陪嫁都是双方父母给这个2个孩子小家准备的第一份礼物。 최근에는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现在的婚姻关系的市场化，随之而来产生的是一系列的社会问题，特别是生育率下降。 고가의 차일이가 부담스러워 차라리 비혼을 선택하는 젊은 층도 적지 않습니다. 人家一点不给的话，肯定也有点不太尊重女方。但是如果说这种太多的天价彩礼的话，也吃不消。 중국 산둥성의 한 지역에선 우리 돈 170만 원 이하로 차일이 상한액을 정하는 등 지자체들의 자구책도 등장했지만 차일이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의 난항을 겪으면서 6월 월드컵에서는 임시사령탑 체제로 갑니다. 왕년에 대형 스트라이커였던 김도훈 감독이 선임됐는데요.
김호영 기자입니다. 축구협회는 오늘 대표팀 임시사령탑에 김도훈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다음 달 월드컵 예선을 앞두고 새 감독을 선임하겠다고 밝혔던 축구협회의 계획이 틀어진 겁니다. 해외 유력 후보들과의 협상이 연거푸 결렬됐기 때문입니다. 김도훈 감독은 다음 달 월드컵 예선 싱가포르 원정과 중국과의 홈 경기 단 2경기만 대표팀을 지휘합니다. 김도훈 감독은 선수 시절 대표팀의 공격수 계보를 잇는 대형 스트라이커였습니다. 지도자로는 2020년 울산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번에 원정을 떠나는 싱가포르에서 프로팀을 맡아 우승시킨 경력이 이번 선임에 반영됐습니다. 처음 제의를 받고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었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한국 축구를 위해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결정했고. 한편 축구협회는 정식 감독 선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유럽리그가 끝난 만큼 감독 후보군 범위를 넓혀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오늘 여름의 두 번째 절기 소만을 보내며 초여름에 돌입합니다. 절기답게 내일은 낮더위가 심해질 텐데요. 서울 기준 최고 28도로 오늘보다 5도 이상 높아집니다. 다만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절기 소만은 햇볕이 풍부해진다는 의미도 같습니다. 내일 맑은 하늘 아래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양산과 선크림을 꼭 챙겨야 합니다. 공기질은 전국이 보통 단계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도 안개가 짙겠습니다. 특히 서해안과 충청, 전북에서 가시거리가 200m 안쪽까지 좁혀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16도, 대구 14도에서 시작되겠습니다. 낮에는 춘천과 광주 28도, 청주는 29도로 대부분 7월만큼 덥겠고요. 강릉 22도, 대구 25도 등 동쪽은 비교적 기온이 낮겠습니다. 이번 한 주 맑은 날씨 속에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해외 직구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논란에 사과했습니다. 국민 불편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요. 빠른 사과와 시정 약속은 다행이지만 너무 잦은 게 문제입니다. 만 5세 입학, 주 69시간 근로 유연화, 의경 부활, R&D 예산 축소. 실수가 잦으면 실력이 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정부의 실력은 정책으로 말한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